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ETF 담당하고 있는 박윤철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ETF 펀드 플로우를 통해서 과연 시장의 자금 흐름은 어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가에 관련해서 좀 알아보는 자료를 준비했고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 왜 ETF 펀드 플로우를 통해 보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ETF 시장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좀 일반 펀드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일반 펀드보다는 ETF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점점 이제 새로 신규 상장되는 그런 상품들도 일반 펀드보다는 ETF 쪽,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ETF의 뭔가 시가총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ETF 시장에 점점 자금도 몰리고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결국 시장의 생각을 좀 읽는 툴 중에 하나로 좀 자리 잡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TF 펀드 플로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자료를 준비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일단 먼저 미국을 빼놓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시장의 선택은 언제나 미국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미국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기 있는 ETF는 모두가 아시는 SPY ETF인데요. 상장 이후 현재까지도 약 한 1,100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가장 높은 AUM이 이제 시가총액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VO, VTI, 그리고 IBB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 가장 많은 자금들이 현재까지도 유입되고,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선호는 뭔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국에 대한 믿음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했을 때 결국 그 근간에는 패권국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빅테크로 이제 풀이되는 약간 성장 산업에서의 우위를 항상 가져왔던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이런 패권국 그리고 기술 산업에서의 약간 우월적 지위를 계속 챙기기 위한 미국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금들이 계속 미국 이런 S&P 500 관련 ETF에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걸 봤을 때 결국 시장은 미국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과의 이제 패권 다툼 사이에서 사실 수혜국도 있고 피해국도 따로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수혜국 관점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 미국에 상장된 대표 지역 그리고 국가별 ETF는 약 한 70여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국가 지역별 ETF는 일반 테마, 섹터, 채권 등등 좀 인기 있는 ETF 대비해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아서 좀 일부 인기 있는 상품 제외하고는 약간 자금 유출입이 빈번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편이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 유출입이 갑자기 좀 확연하게 확인이 된다 했을 때는 약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이벤트나 이슈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요. 일단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서 이제 인도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멕시코, 그러니까 약간 니어쇼어링, 리쇼어링 이런 프렌드쇼어링 관점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국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일본 역시도 탈중국 대안으로서 어떻게 보면 계속 부상하고 있는 국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하늘색이 누적 펀드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금이 좀 인도 쪽으로도 계속 유입되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도 마찬가지,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시장이 결국 미국의 좀 우호적인 이런 국가들로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제 결국 중국이 직접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뭔가 앞서서 이제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반대로 역시 중국은 좀 자금이 유출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중국 대표 ETF로도 자금이 빠지고 있고, 중국 테크 또 유사하게 자금이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접한 중화권 국가인 대만이나 홍콩 역시도 자금 유입이 좀 부진한 상황이다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접 국가라 했을 때 결국 한국에 대한 고민도 좀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21년 중반부터 해서 22년 말까지는 뭐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글로벌 전반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증시가 좀 반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특히 반도체 뭐 신사이클 이런 게 좀 부각받으면서 자금이 한번 유입됐다가 현재는 약간 등락 정도 보이고 있는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한국이 뭔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약간 기술적으로 확실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게 중국과의 일단 지리적으로 연동돼 있고 좀 의존도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중국과의 의존도로 인해서 약간 환율 역시도 좀 커플링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의 좀 피해는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서서히 낮아지는 중국 의존도와 앞서 말씀드린 산업 경쟁력 이런 걸 고려하면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한국 역시도 수혜를 보는 국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이 계속 견제되고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과정에서 피해는 조금 불가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 국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테마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일단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로봇, 그리고 인프라,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중 봉급만 재편 과정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이런 산업과 테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미국과 중국과의 냉전 사이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방산, 그리고 사이버 테러 관련한 사이버 보안,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산업인 신재생 테마, 이렇게 한번 플로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하단 같은 경우는 자금들이 뭔가 전반적으로 유출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정도가 약간 무조건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좀 S&P 500의 자금 유입 흐름 대비해서는 더 부진한 게 확연히 드러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장은 약간 이런 테마들은 아직 너희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상단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인프라, 반도체 모두 S&P 500 그 자금 유입 대비해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쪽 테마는 역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중에서 특히 로봇 AI 그리고 인프라 테마가 좀 더 최선의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반도체든 신재생이든 아니면 뭐 이런 산업 기지를 새로 만드는 여러 작업에 있어서 결국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설비, 공장 같은 이제 인프라 투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간단한 생각들이 모여서 결국 인프라 테마 쪽에 자금이 좀 계속해서 유입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뭔가 자금이 유입되는 걸 봤을 때는 인프라가 좀 더 여타 테마 대비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테마는 이제 로봇 AI 테마인데요. 이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결국 인건비가 싸고 뭔가 이제 숙련도도 있던 중국에서 이런 상품을 생산하는 것 대신 뭔가 여러 자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생산성이 좀 낮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런 리쇼어링 과정에서는 결국 인건비나 생산성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로봇 AI는 뭔가 생산성이나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이 직면한 인건비나 좀 저숙련 노동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서 인프라가 결국 베이스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각받을 테마가 아닌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프라 공장 설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산업용 로봇 이런 쪽의 도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로봇 테마도 좀 베이스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좀 부각받을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AI 관련 ETF 역시도 주가 등락과는 좀 관계없이 이렇게 자금 유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들이 결국 반영이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일단 국내 ETF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가장 활발히 거래가 되는 미국 대비해서는 아직 규모가 좀 많이 작은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앞서서 좀 미국의 펀드 플로우를 통해서 뭔가 글로벌의 생각을 읽어보는 그런 작업을 대체하기는 아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국내는 신규 ETF가 뭐가 상장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3년 내에 이제 신규 상장된 ETF 추이를 보면은 일반적인 채권형 섹터별 지수, 뭔가 기존에 있던 좀 일반적인 ETF를 제외하면은 뭔가 인도, 그리고 캐펙스, 태양광, 일본 반도체 소부장 같은 뭔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의 좀 ETF들이 새로 생기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런 테마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저희가 앞서 이제 보여드린 그 내용들은 뭔가 이런 공급망 재편이 결국 수개월 아니면 1, 2년 이렇게 단기간에 끝날 변화가 아니라 십수년에 걸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가의 조정이나 등락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선 약간 앞서 말씀드린 테마나 국가, 산업 이쪽에 대한 좀 장기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